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반도체와 뭐라고 해야 되나? 아웃소싱? 뭐 글로벌? 혹은 어 글로컬 뭐 어떻게 우리가 저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어, 뭐 경쟁력이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뉴스 이렇게 보시고 하면은 어 뭐 최소한 반도체에 대해서 과학 그리고 과학기술적으로는 자세히 모른다고 해도 자세히 아시는 분들도 뭐 전문가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뉴스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추석 연휴거든요. 근데 뭐 언제 열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이제 그런 곳이 잘 하고 있지만은 크게 이렇게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 위기도 이렇게 있고 한데, 어떤 기준으로 그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느냐라고 했을 때 예, 과학기술로 볼 수도 있고 어, 국제 역학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각 주요 반도체 시장, 반도체라고 하는 그 전체 파이에 뭐 미국, 뭐 중국, 대만, 한국, 또 어디가 있을까요? 독일, 네덜란드, 일본, 뭐 기타 등등, 뭐 이스라엘 뭐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죠. 어, 그 우리나라는 뭐 땅이 크지도 않고 또 내수 시장이 충분하지 않고 형성된 과정이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이 형성된 과정이 지금 되돌리기는 어려운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랑도 이제 많이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오래전에 백범 선생이 얘기했듯이 문화 강국, 우리나라가 좀 세련된 걸 좀 이렇게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고, 그리고 그 문화라고 하는 게 부가가치가 이제 높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 외에도 이제 과학기술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오늘 제시하는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은 그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 반도체라고 하는 큰 파이에 아웃소싱의 변화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다른 요인들을 고려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지금 뭐 일본 쪽이 저는 이제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일본 쪽이 이제 대만 쪽하고 이제 이렇게 이 협업이 되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일본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일본이 대단한 나라였다가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아닌 나라처럼 보이나, 일본의 그 기초 체력은 무시할 수 없어요. 과학기술 이런 건. 그래서 어 일본, 그러니까 그럼 이걸 보자고. 미국이 지금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쨌든 간에 중국 때문에
이 판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되나? 그게 왜 안 될까? 아웃소싱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다른 그 요소들을 좀 고려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 같은 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중국을 중국에서 이 반도체 분야에 뭐 어떤 뭐라고 합니까? 제조 공정 중에 뭐 일부가 중국 일부지만 중국에서 하면 엄청나게 크죠. 그거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그 생각을 미국 사람들도 이 돈과 관련해서는 참 경험이 많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가치고 이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웃소싱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죠.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을 했습니까? 굉장히 이번 세기 들어서 이걸 가져오려고 하는 노력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6T 6개의 그 첨단 테크놀로지에서 많이 그 시도가 됐단 말이죠. 오바마 때 이를테면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게 다 그걸 대체하기 위한 뭔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 어떤 혁신이 막 계속 일어나고 해서 뭘 일단 떨어뜨려야 되냐. 비용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죠. 거기에 뭐 공장을 유치를 했어. 그래봤자 노동자들이 고임금을 줘야 되니까 안 되는 거지. 캐나다에서 오는 어떤 인력한테는 더 줘야 되고, 멕시코에서 오는 인력한테는 덜 주겠지만은 중국이랑 그 경쟁이 안 되면 아웃소싱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제 역학도 있을 거고 기술적 차이도 있을 거고 하지만 국제 역학에서 이제 견제를 늘 해야 되죠. 패권 국가는 2위 국가하고 일정 차이 이상을 늘 벌려놔야 됩니다. 무조건.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어요. 그게 일정 차이보다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가까워지면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어우 여기가 이제 커.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어, 아웃소싱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대만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해오던 거란 말이에요. 일본, 한국, 대만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러나 각각 이 아웃소싱을 하는 과정에서 어, 아웃소싱은 왜 하죠? 비용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정비, 생산비 이런 것들을 이제 아웃소싱을 통해서 비용을 뚝 떨어뜨릴 수 있는 글로벌한 곳에서면은 뭐 예전에 경제 시간에 배웠나요? 뭐 비교 우위 이런 걸 통해서 떨어뜨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늘 견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은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소싱의 그 길을 따라서 쫙 이렇게 어 아시아 그리고 또 저 유럽 이렇게까지 막 간단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게 어, 뭔가를 위탁하는 거긴 하죠. 근데 이를테면은 저런 섬유다 그러면은 달고 있는 브랜드가 뭐인지랑 관계없이 대부분 이렇게 위탁되는 곳에서 이제 아시아의 특정 지역에서 대부분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다시 와서 어떤 상표를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죠. 뭐 우리나라 상표일 수도 있고 뭐 외국 상표일 수도 있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사실상 이 아웃소싱을 받은 곳에서 하는 일은 되게 단순한 일입니다. 그렇죠? 반도체에 비해서 단순하다는 거야. 저기에도 막 뭐 무슨 캐시미어를 뭐 이 저기 해야 되고 손봐야 되고 하는 그런 거는 조금 더 복잡한 일일 수 있지. 폴리보다. 그죠? 그러나 반도체 다루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근데 이게 이제 반도체는 가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아웃소싱은 그야말로 아웃소싱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여기 준 그 곳에서 그 상표 달고 나가고 굉장히 절약해서 이제 생산비를 절감해서 이득을 보는 구조죠. 그리고 아웃소싱을 한 것도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 파운드리라고 해도 이게 하나의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기술적인 요소와 함께 같이 들어오는 것이고 일단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일본으로 뭐가 들어가 근데 일본이 원래 기술이 좋은 데였다가 반도체 참여를 할 때 이제 보통 뭐 무슨 뭐 원료 같은 거 주는 나라잖아 늘 보면은 일본은 근데 그게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긴 하지. 근데 기술력이 필요한 데에다가 그리고 거기는 거기에 특화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이제 생산하는 그 생산 공정이 뭐 전 세계적인 그 파이 내에서는 형성이 되어 있는 편이고 그리고 또 대만도 여기도 이제 뭐 그냥 뭐 저런 거 바느질하고 하는 거랑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형성이 돼. 그 형성이 되면은 일단 그렇게 형성이 되고 했을 때 요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것도 각각의 능력들이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첨단 기술의 능력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분야에서 굉장히 올라가 있고 그리고 거기를 대체하기에는 거기에 아웃소싱을 주는 게 가장 유리하고 그리고 뭐 대만 같은 경우에도 특정 분야라고 하기보다는 어 거기도 이미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죠. 중국이라고 하는 늘 변수가 있고 전쟁의 위험이 있고 하지만은 뭐 그거에 대한 대비도 나름대로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유럽으로 가도 뭐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데도 나름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각각. 그러면은 분업이 되는 거야. 분업이 되는데 이 섬유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분업되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하면 아웃소싱에 아주 낮은 단계의 아웃소싱이라고 하면은 정말 뭐 맡긴 다음에 그 제대로 완제품 된 거 이렇게 찾아오는 거야. 찾아와서 상표 붙이고 나가는 거지. 그러나 이제 과학기술에서는 각각이 성장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웃소싱의 단계가 바뀐단 말이죠. 뭐냐 하면은 아예 여기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무슨 공장 라인의 어떤 컨베이어 벨트 작업만 해가 아니라 니들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될까, 아예 특정 분야는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가라는 거지. 일본 같은 경우에 소부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되게 우습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지속적으로 10년 내내 아니라고 했죠. 소부장 기술이 일단 그 기술력도 높고, 그리고 일본은 어쨌든 내수적으로 형성된 딱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생태계가 있어.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데 뭐 음악 시장이 됐건 아니면 반도체 분야가 됐건 내수적으로 생태계가 효율적으로 형성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가 다 죽은 것 같지만은 대만도 이쪽으로 와서 공장을 짓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다른 요인들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양상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으나 일본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를 쉽게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미국에 의한 아웃소싱이 이렇게 딱 되어 있다고 해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첨단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고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새로 생태계를 만들기에는 차라리 아웃소싱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되는 정도 수준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웃소싱의 아주 낮은 단계가 아니라 이제 아웃소싱도 아주 위쪽 단계까지 가버리는 거지. 그러면 6인 6이 나름대로 각각이,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뭐 중국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그 인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분야에도.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전체 아웃소싱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이 판에서, 반도체 판에서 미국이 이제 야 이게 조금 판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판을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죠. 패권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쉽진 않지만, 지금 어느 정도 조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을 어떤 식으로 견제하느냐 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뭐 이를테면 엔비디아가 됐건 뭐그 얘네의 중국령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국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곳에 제한들을 둔단 말이에요. 그 제한들을 두고, 그리고 오히려 대만 쪽이랑 일본 쪽이랑 그리고 독일 쪽이랑 폴란드 쪽이랑 이스라엘 쪽이랑 막 국제정세 복잡한 문제들이나 분쟁들이나 이런 거에서 미국이 취하는 스탠스는 자국 이익이죠. 아웃소싱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잘 살펴보고 어디를 견제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은 왜 국제정세, 전쟁, 국제전 이런 게 그렇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이 자연과학 전체에서 아주 기본적인 질서를 이해하려면 물리학이 되게 필요하듯이, 이 사회 전체에서, 사회과학 전체에서 되게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려면은 경제적인 어떤 기본적인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아웃소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아웃소싱의 단계가 우리가 지금 미국은 아니잖아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은
일본이나 네덜란드가 어느 정도 그 단계에서 윗단계로 좀 건드리기 어려운,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는 어떻게 뭐 하기가 힘들어. 중국을 견제한다고 해도. 근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 단계로 가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뭐 파운드리가 됐건 아니면 우리 자체 기술이 됐건, 자체 기술이 이제 뭐 진짜 잘하는 나라하고는 갭은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아웃소싱을 받고 있는 나라 중에서 대만은 그래도 지금 최근의 뉴스들로만 봤을 때는 조금 단계가 높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단계가 낮은 단계가 아니라 오랫동안 반도체라고 하는 영역에서 활약을 해왔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핵심은 경제적인 것이긴 한데,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사실 미국, 중국에 끼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웃소싱의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좀 건드리긴 좀 어려워진다 라는 단계로 좀 단단하게 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데가 이게 이 반도체 이런 그 전체적인 시장 내에서 제대로 좀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해야, 제가 대기업에 대해서 막 되게 막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 잘 좀 처리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문제나 같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밀어줘서 된 기업들인데 다 사실. 근데 이제 그건 좀 다른 문제고, 지금 보면은 아웃소싱의 단계가 건드리지 못할 만한 그런 단계로 진입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 하는 거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유로 좀 건드리기 어려운 위상도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하는데 굉장히 좋아. 그리고 뭐 유럽 쪽이나 일본 쪽이나 이런 데는 일단은 특정 분야에서는 건드리기 어려운 어떤 기술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원료 무슨 뭐 원액 같은 거 주는 거 아니에요. 다 나노 공정 같은 게 필요하고, 뭐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그 첨단 장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와 아웃소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보면은 과학기술 이런 거 뉴스들 제가 많이 보고, 알고리즘도 많이 저한테 이제 그거를 계속 보니까 해주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기술만 가지고 이걸 쫙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과학기술적인 면에서는 제가 많이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미국과 어느 정도 격차가 있고, 일본과 뭐가 다르고, 유럽과 뭐가 다르고. 근데 오늘은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아웃소싱에서 한번 봤고, 그런 틀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소리들, 다양한 뉴스들, 다양한 설명들, 전문가들의 다양한 얘기들에 대해서 흐름 맥을 잡는 기가 좀 편하고 예측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반도체와 아웃소싱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